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아지 상담소 윤세입니다. 강아지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은요, 혹은 어디가 아프다면은요, 증상에 적합한 처방식을 먹여야만 하는 때가 생깁니다. 물론 항상 건강하면 좋겠지만은요, 때로는 내 강아지도 아플 수가 있고요, 아프다면은요, 치료를 위해서 처방식을 먹어야만 하는 경우가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요, 만약 강아지가 처방식을 먹지 않고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요, 여러 마리의 강아지를 키우는 상황에서 처방식을 만약에 한 마리만 먹여야 하는 경우에 대한 방법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방식이 필요한 경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당뇨병에 걸렸다든가 신부전에 걸렸다든가 췌장염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 간이 안 좋아도 혹은 비만하여 살을 빼줘야 할 때도 처방식은 필요합니다. 하지만은요, 입맛이 까탈스러운 강아지거나 평소 먹던 식권과 다른 음식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강아지라면은요, 처방식을 먹이기란 사실상 쉽진 않을 것입니다. 처방식으로 바꿀 때는요, 뭐 대개의 경우 질병에 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요, 바로 바꾸는 것이 좋으나 만약 응급한 상황이 아니라면은요, 기존에 먹던 사료에 처방식의 비율을 조금씩 늘리면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익숙하게 천천히 적응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루에서 이틀 정도 텀을 두시고요, 25%씩 점점 처방식의 비율을 늘려주는 겁니다. 첫째, 둘째 날에는요, 처방식과 일반식의 비율을 25대 75 정도로, 3, 4일 차에는요 5대 5로, 그 다음에 5, 6일 차에는요 75대 25% 비율로, 잘 먹는다면요 일주일 차에는요 처방식을 100%로 급여하는 이런 방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절대 억지로 먹이려고 시도하지 마시고요, 강아지가 식욕이 있고 조금이라도 먹으려고 할 때 조금씩 천천히 바꿔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러분이 처방식으로 사료를 바꿀 때 몇 가지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일주일이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처방식의 비율을 늘려가며 바꿔줍니다. 두 번째는요, 만약 안 먹으려 한다면은요, 건사료도 역시 습사료도 전자레인지로 체온 정도로 살짝 데워서 급여줍니다. 냄새가 확 심해지면서 강아지들이 입맛이 다 돌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요,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한 입 한 입 떠먹여주거나 손으로 한 알 한 알 입에 넣어줘 봅니다. 주인의 핸드피딩이 의외로 잘 먹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는요, 캔사료 형태의 처방식을 강아지 입 주변이나 코끝에 묻히거나 손에 발라주면은요 핥아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섯 번째로요, 건사료는요 따스한 물에 불려주거나 혹은 좋아하는 음식 삶은 물로 불려서 줘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정 먹지 않는다면은요 같은 기능을 가진 다른 회사의 처방식을 다시 급여해봅니다. 예를 들면 칠수 처방식을 안 먹는다면요, 같은 효과의 로얄 캐닌 처방식을 시도해보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요, 건사료 형태의 처방식을 안 먹는다면은요 캔사료 형태의 처방식으로 급여해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투비독과 같은 페이스트 타입의 간식이나 평소 강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조금 사료 위에 토핑을 해서 줘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식사 전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다녀온다면요 의외로 식욕이 도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요, 처방식을 만약에 정 먹지 않는다면요 선생님과 상의하여 최대한 영양 구성이 비슷한 일반 사료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시니어나 라이트나 로우팻이나 다양한 사료들이 존재하거든요. 비슷한 영양 조성을 찾아보는 거죠. 이 정도만 노력하시면은요 처방식을 거부하는 강아지의 70% 정도는요 아마 처방식을 먹기 시작할 것입니다. 동고견이 있는 가정의 경우는요, 한 마리만 처방식을 먹이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요, 한 마리만 비만이라 살을 빼야 하는 경우나 한 마리만 신부전에 걸렸다거나 해서 처방식을 먹어야 한다면요 정말 난장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서로 다른 사료를 급여한다면요 편리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밥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이 지켜보며 통제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예 방을 나눠서 따로따로 식사를 마칠 때까지 방에 가둬놓고 급여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한쪽이 접근하지 못하는 펜스 같은 것을 친 다음에 펜스로 나눠놓고 각각 장소에 밥을 급여줍니다. 네 번째는요, 처방식이 건강한 강아지가 먹어도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요 그냥 같이 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자동급식기 중에 슈어피드 급식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해 봅니다. 슈어피드 급식기는요, 미리 등록한 강아지만 인식해서 사료를 먹을 수 있게 밥그릇을 개봉해주는 펫테크 급식기입니다. 주로 목걸이 형태의 마이크로칩 펜던트를 목에 걸어주면은요, 펜던트가 목에 걸린 아이만 인식을 해서 그 아이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만 밥그릇 입구를 열어주는 방식이라 마이크로칩이 없는 강아지는요 그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급식기입니다. 슈어피드는요 강아지가 적응하는데 2, 3일 정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끈기를 가지고 시도하시면 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요 강아지 출입구를 개봉해주는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마당이 있는 집에 살고 계시다면요 마이크로칩을 착용한 강아지만 통과가 가능한 내 강아지 전용 문을 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요, 만약 내 강아지가 처방식을 안 먹는다면 2마리 이상의 강아지를 키우는 가정에서 사료를 달리 먹이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 윤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